저는 일단 수원이고 1차 받겠다고 한 금액이 한 7천만 원 가량 되고 총 채무가 이제 8,700인데 얼추 봤을 때는 네. 9천만 원 정도 언저리거든요. 네. 근데 벌써 보정 자체가 벌써 뭐 돈을 빼돌릴 것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갖고. 그래서 일단은 네. 법리적으로도 이거는 부당한 보정이고 네네. 더군다나 변제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1차적으로는 그냥 보정기한 연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연기를 네네. 해서 좀 최대한 늦게 낼 생각인 거죠. 네, 이거 유 변호사님이 상담한 케이스여서 유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목소리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들이 이제 일반 인가에 비해서 조건부 인가를 많이 싫어하신 이유가 일단은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일정 소득에 대한 변동 사항을 계속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하다라고 많이 느끼시거든요. 실제로 불이익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올해 소득이랑 내년 소득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도 그거를 굉장히 불이익하게 인식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에 대한 보정이 나온 분에 대해서 조건부 인가를 철회하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이제 그 관할은 수원 법원이었고 전체 채무 중에 최근 채무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65% 정도 됐었고 이분이 채무 중에 60% 이상을 비트코인 주식으로 사용을 하셨던 분이어서 채무자에 대한 정황이나 인상은 좋지가 않았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거의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이 늘어난 거고 이제 10% 정도는 이제 생활비 등으로 이제 사용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직장은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하셨고 다른 이제 급여가 감소되었다든지 이제 이런 사정은 없던 분이에요. 법원이 이제 뭐라고 보정을 내리셨냐면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식 등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의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시고 비트코인 주식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일단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매년 재산 목록 및 소득 변동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수정 반영해라 라는 취지로 내려줬어요. 이게 조건부 인가예요. 매년 재산 목록 및 소득 변동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 투입해라 라는 게 그 조건부 인가거든요. 근데 요때 우리가 이제 보정을 수행할 당시에 서울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이 2022년 이제 6월에 나와가지고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은 일단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했고 수원은 당시에 반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유익선 변호사님께서 이제 훌륭하게 의견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기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장래소득의 증가는 물가 인상률 및 생계비 증가율과 상쇄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고려 대상에 일단 넣지 않은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채무자는 지금 현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이어서 소득 증빙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소명을 했고 서울에서는 지금 이렇게 실무준칙을 제정을 해서 채무자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기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라고 하고 조건부 인가를 좀 철회해달라는 어떤 취지로 의견을 낸 거죠. 조건부 인가를 수행하지 않은 채로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시가 난 거라서 이런 경우 이제 조건부 인가가 철회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수했을 때의 변제금과 변제 기간으로 당시 확정이 돼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방어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최근 채무 비율이 높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사행성 채무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청산가치를 반영해서 늘려라, 그 변제율을 높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둘 다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고 이거는 이제 회생파산연구소 유익상 변호사님의 아주 노력과 실력 덕분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진짜 해주는 데가 잘 없거든요. 변호사님들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이 잘 없어요. 저희도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특별히 법원을 설득해야 될 때 회생위원한테 제발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근데 그게 좀 근거가 있을 때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될 때 의견서를 좀 올리는 편인데 변호사님의 그 유려한 문장력으로 잘 설득이 된 거죠. 조건부인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